네, 안녕하십니까. 수준별 테스트 시즌2 레벨 2 1회차 해설을 맡은 이세현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문제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자, 가장 먼저 볼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자, 문제에서 제시된 그 녀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는 0,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4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녀석은 알파 8제곱 더하기 베타 8제곱 마이너스 128 알파 마이너스 128 베타는 얼마니?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사실부터 간략하게 얘기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어때? 문자만 다를 뿐 개수와 차수가 완벽하게 동일하시지. 그럼 우리 어떠한 생각을 떠올려야 될까? 아, 알파와 베타라는 그 녀석이 누구에 대한 어떤 방정식에 대한 근이 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이라는 그 녀석의 근이 누가 된다는 거? 알파와 베타가 되겠네를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다가 방정식의 모양이 좀 특별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이 식에다가 양변에 x 더하기 2를 곱해주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8이야? 얘가 0이 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거고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야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럼 뭐가 가능할까? 8제곱의 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차수를 뭐 할 수 있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의 값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8제곱은 사실 알파 세제곱을 2번 곱하고 알파 제곱을 한 번 더 곱하신 거니 이 녀석은 누구와 똑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8 알파 제곱하고 똑같을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베타 제곱과 누가 똑같을까? 베타 8제곱이 똑같으시겠지. 그럼 이 식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8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뒤에 있는 녀석도 마이너스 128로 묶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결국 뭐 하시면 돼? 알파 제곱에 합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하신 거니 이 위에 제시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위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가 돼?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4가 되실 거니 각각 알맞은 값 대입해서 연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네, 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7번. 넓이가 36인 어떠한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세변의 길이를 ABC로 정리되어 있고 가족권 나와 있고 나주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가족권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A 더하기 2B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세제곱 이라는 녀석이 4B 그리고 B제곱 더하기 3C제곱이 되겠죠. 일단 어떤 게 가족권에서 먼저 보이셔야 되냐면 어때요? 세제곱인데 서로 부호가 다르시죠. 그래서 내가 얘네를 뭐 할 수 있어? 정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이 식은 내가 한 번만 써볼게. A 더하기 2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12 더하기 6a제곱 b 더하기 12ab제곱 더하기 8b세제곱이 될 거고 이 식은요 a세제곱 마이너스 6a제곱 b 더하기 12ab제곱 마이너스 8b세제곱이 되겠지. 둘이 뭐 하시면 돼? 빼면 되겠죠. 빼면 이렇게 날아가시면서 누구만 남게 돼? 12a제곱 b 더하기 16b세제곱은 4b b제곱 더하기 3c제곱이 될 거야. 자, 양변이 뭘로 날아갈까? 4b가 약분되시겠죠.
약분하시게 된다면 이 식은 3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b제곱 더하기 3c제곱이 될 거고 b제곱을 넘겨주게 된다면 따라서 무슨 식이 등장해? 세변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등장하네. 이거 뭐예요? 빗변이 누구? 빗변이 c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가족권에서 광대했던 식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거야? 빗변이 c야 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나조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도 한번 봐보면요. 잘 봐. 이게 사실 가족권을 해석하면 이미 게임이 끝났죠. 얘들아 봐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어떨 수밖에 없어? 제일 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던 얘가 0이 되던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0이 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왜? C가 더 큰데 어떻게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누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다? A는 B인 어떠한 삼각형이 되겠지. 그래서 가족권과 나조건을 합쳐서 쓰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얘기가 되겠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 36이야. 그럼 여기의 길이를 A, 여기의 길이를 B이자 A라고 줄 수 있을 텐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곱하기 A, 얘가 36이니까 A라는 녀석이 A제곱이라는 녀석이 얼마게 돼? 72가 되시겠죠. 그럼 빗변의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뭐 하시면 돼? 여기다 집어넣게 된다면 우리는 C제곱은 2배의 72가 되면서 C라는 녀석이 얼마가 나와? 12가 등장을 하시게 되겠네요. 7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식 정리를 해주신다면 깔끔하게 푸실 수 있으십니다. 자, 넘어가서요. 1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일 때 다항식 중괄호 fx의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뭐 하셔야 돼? 항상 기본적으로 검산식을 써주셔야 돼.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몫은 뭔지 모르는데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이던데. 우리 누가 궁금해? fx의 제곱을 누구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눈대. 그때 나머지가 뭐야?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식을 제곱을 해버리게 된다면 fx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q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qx 곱하기 2x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실 건데 자 봐봐 얘를 누구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눴어. 근데 얘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갖고 있고 얘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갖고 계시죠? 맞니? 그럼 여기서는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머지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나오겠네. 여기서만 나머지가 등장하겠네. 그래서 내가 2x 마이너스 1제곱을 전개해주게 된다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 녀석 안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몇 번 들어가요? 4번 들어가십니다.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식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빼주시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나머지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겠네. 10번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 x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 녀석을 누구로 나눴대? x 마이너스 k 더하기 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할 때요. 그때 q는 1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식작성을 먼저 해주셔야 되지. 얘를 누구 나눴어? x-k 더하기 1로 나눴어. 목순 qx 나머지는 몇 차?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항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상수항을 일단 먼저 구해보기 위해서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k-1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해보시면은 조리제법을 통해서 해주게 된다면 k-1, 1, k-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k, 1, k-1이 되면서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셔? 나머지가 0이 나와. 즉 r이 존재 안 해? 안 해. 라는 사실이 되겠지. 그 문제가 사실 끝났어. 왜요? 문제에서 안 쓴 게 뭐 있지? Q2는 1이래. 그럼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1을 넣은 그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Q2가 1임을 알고 있으므로 K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은 2를 집어넣게 된다면 8 빼기 4 2K-1 더하기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아? 3-K Q2 이 Q2가 얼마야? 1이야. Q2가 1. 얘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 보여? 우리 K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F3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12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x, gx에 대하여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라지 rx라고 하자 되어 있네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서 있는데 다항식에 나눗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검산식부터 먼저 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x를 gx로 나누게 된다면 몫은 qx, 나머지는 rx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지? fx의 차수는 gx의 차수보다 낮지 않대. 그러면 f의 차수와 g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나누는 값과 나머지의 차수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누가 더 크다? 항상 gx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R의 차수가 제일 작겠네요 라는 기본 정보를 들고 가실게.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의 차수가 2 이상이면 F의 차수가 3보다 크냐 3보다 크거나 같냐를 묻고 있는데 잘 봐. 이거 되게 당연한 건 게 봐봐.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2예요. 2면은 2보다 크죠? 그럼 F와 G의 차수는 뭐부터 시작이야? 일단 3부터 시작인 거야. 그럼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기억이 당연하게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fx를 뭐 하셨대? gx로 나눴대. 그랬더니 몫이 xqx냐를 묻고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앞선 10번 문제에서도 뭐가 조심했었냐면 봐봐. fx에 대해서 제곱을 했을 때 어떠한 나머지가 유지가 되지 않죠. 제곱되면 만약에 차수가 바뀌거나 식이 조정이 들어간 경우에는 식을 끝까지 확인하고 나머지와 몫을 찾으러 갔어야 됐어. 근데 지금 fx 앞에 누가 붙었지? x가 붙었어. 즉 누가 바뀌었어? 어떠한 식에 대해서 차수가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기존에 주어진 식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하게 된다면 xfx는 xgx qx 더하기 xrx가 될 건데 얘를 지금 gx로 나누신 거잖아. 그럼 얘는 이미 기존의 gx를 갖고 있기 때문에 xqx가 몫이 될 거야. 여기서는 이 i가 나올 거야는 문제는 없지만 뭐가 문제가 돼? xrx가 문제가 되죠. xrx가 문제가 되지. 왜? gx와 xrx를 비교했을 때 차수가 누가 크다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아까 기억에서 살짝 얘기하고 갔잖아. 아래 차수가 2야. 그럼 F의 차수는 일단 3부터 시작인 거야. 즉 G의 차수가 3부터 시작이야. 근데 X를 곱해버렸네? 만약에 RX가 2차고 GX가 만약에 3차라고 한다면 XRX는 3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와? GX로 나눌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차수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시겠죠. 이해되니? 자, 넘어가서요. 디귿같이 볼게요. 이번엔 fx 더하기 rx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기존의 검산식에다가 rx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잘 봐. 얘를 또 뭘로 나눠? gx로 나눴대.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생각이 나온 거지. 봐봐. 차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 뒤에 있는 차수가 안 바뀌어. gx와 erx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rx가 차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이 안에 gx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미 차수가 낮은 상황이야. 그 말은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나머지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정리하시고, 네, 이렇게 레벨 2 시즌2 1회차 해설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질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댓글에다 요청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할게요.